자, 이번 시간에는 원리합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원리합계라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몽땅 더한 거, 걔를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단리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복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단리법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복리법은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복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원금 A1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연이율 R로 예금을 한대. 여기서 말하는 이 연이율 R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3%다. 그러면 0.03을 우리는 이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단리법은 예를 들어서 A를 너희들이 집어넣어 놨다. 그러면 내가 1년을 기다리면 이 A에다가 이 A에 대한 이자, A에 대한 3%, AR이 되겠죠. A에다가 0.03을 곱해서 이런 이자가 붙어서 1년 기다리면 이런 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 1년을 기다리잖아. 그러면 이 A 플러스 AR에다가 이 원금에 대한 이자, 또 AR만 붙는 거야. 그 다음 또 1년을 기다리면 얘네들은 그대로입니다. AR 더하기 AR. 그 다음 여기에 또 이자가 붙는데 또 원금에 대한 이자, A에 대한 이자, AR만 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R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A의 1 플러스 2R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기다리면 A의 1 플러스 3R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기다리면 얘고, 2번 기다리면 얘고, 3번 기다리면 얘니까 얘를 쭉쭉쭉 N번 기다렸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자가 1 플러스 NR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리는 뭐냐면, 자, 내가 A를 집어넣어 놨어. 그러면 한 번 기다렸어.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 A에다가 이 A에 대한 이자, AR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년을 기다렸어.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 전에 있던 이 돈 있죠.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전 턴에 있던 돈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A의 1 플러스 R에 대하여 이자가 붙어. 아시겠죠? 요놈의 3%, 0.03만큼의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또 A의 1 플러스 R이 공통이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로 묶어보시면 또 여기 1 플러스 R이 남기 때문에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번 기다렸다.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은 그대로 있고, 이 전에 있던 요놈에 대한 이자,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또 붙는단 말이야. 그럼 얘도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공통이잖아. 그래서 얘로 묶어보시면 여기 또 남는 게 1 플러스 R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규칙이 좀 보이죠? 한 번 기다리면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입니다. 2번 기다리면 제곱이야. 3번 기다리면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N번 기다리면, 내가 이 A라는 돈을 집어넣고 N년을 기다리면 걔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단리는 보통 생각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복리 이자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적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적금입니다. 적금은 보통 우리가 통장을 만듦과 동시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한 번씩 집어넣든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집어넣든 그렇게 돈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놓고 처음에 통장을 만듦과 동시에 돈을 집어넣어.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또 돈을 집어넣습니다. 또 한 달을 기다렸다가 돈을 집어넣어. 이렇게 일정한 금액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적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어넣고 마지막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턴을 기다렸다가 이 순간에 돈을 몽땅 찾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이 순간에 돈을 찾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이 A를 내자마자 다시 돈을 찾을 거야. 그럼 이 A는 굳이 낼 필요가 없죠. 돈을 내자마자 찾을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이란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에 돈을 내고 어쨌든 이자가 한 번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찾는 것을 우리는 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찾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돈들을 다 더해 볼 겁니다. 얘는 마지막에 낸 이 돈은 우리가 한 번밖에 안 기다렸잖아. 그래서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을 겁니다. 그래서 A에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 플러스 R이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두 번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자가 두 번 붙을 겁니다.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총 n번에 걸쳐서 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 자, n번에 걸쳐서 냈기 때문에 얘도 n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1제곱, 2제곱 해서 이 n번째는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어 있었겠죠. 사실 여기서 n번 기다린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돈을 몽땅 더한 게 원리 합계란 말이야.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게 보이죠? 공비가 누구죠? 1 플러스 R이죠. 1 플러스 R이 공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합을 보시면 자, 공비 1 플러스 R,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은 첫 번째 항을 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n개죠. 빼기 1.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죠. 그래서 1은 없어질 겁니다. 요 놈이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돈을 내고 바로 찾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낼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초라는 개념하고 말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얘는 통장을 만듦과 동시에 돈을 낸 거잖아. 얘를 1초라고 할게. 뭐 1월 초, 뭐 1년 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2월 초, 3월 초, 뭐 1월 말, 2월 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얘는 n월 초가 되는 거고 우리는 n 말의 돈을 찾는 겁니다. 자, n 초하고 n 말은 정확하게 한 달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1월 1일 0시 0분 0.00000000000 뭐 1초 하고 2021년 12월 31일 뭐 23시 59분 59.9999999초 하고 사실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초나 뭐 1말이나 사실은 같은 거야. 3초나 3월 초나 2월 말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살짝 바꿔볼게. 내가 통장을 만듦과 동시에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장을 이때 만들었는데 한 달 기다려서 여기서부터 돈을 넣기 시작한 거야. 또 한 달 기다려서 여기 돈 넣고 한 달 기다려서 넣고 그러니까 우리는 1초에 안 넣고 1말에 돈을 넣기 시작한 거지. 2말에 돈을 넣고 3말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n-1말이라고 할까? 이때 돈 넣고 n말에 돈을 넣고 이 순간에 돈을 다 찾는 겁니다. 사실은 의미 없는 행동이죠. 그쵸? 마지막에 넣는 거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n말에 이 순간에 돈을 다 찾을 건데 얘는 기다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자가 안 붙어. 얘는 그대로 그냥 A입니다. 얘는 이자가 붙죠. 얘는 이자가 한 번부터 1 플러스 R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쭉쭉쭉 해서 얘는 어떻게 될까? A에 1 플러스 몇 제곱이 되겠니? 자, 얘도 마찬가지 항의 개수는 n개인데 여기 1 플러스 R에 0승부터 시작이죠. 1제곱 해서. 그러니까 여기 n-1제곱으로 끝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 볼 거야.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얘도 마찬가지 공비가 1 플러스 R이죠.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얘는 초항이 누구죠? 얘가 초항입니다. A가 초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여전히 N개죠. 여기 N-1로 끝났다라고 해서 N-1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서는 이 N이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빼기 1이다. 그래서 1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대출이라는 거 들어봤단 말이야. 그치? 대출. 돈을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갚는 것을 우리는 상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출을 할 때는 목돈을 빌린단 말이지. 큰 돈을 빌립니다. 처음에 돈을 딱 빌려. 큰 돈을. 그 다음에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런데 돈을 빌리자마자 돈을 갚어? 아니죠. 빌리자마자 갚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한 턴을 기다렸다가 이때서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갚아. 조금씩 갚아. 그래서 갚고 마지막 이 순간에 돈을 딱 갚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돈들을 몽땅 갚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돈을 환산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갚는 돈은 이자가 붙을 거야. 그치? 마찬가지 빌린 돈도 이자가 붙을 겁니다. 똑같이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야. 빌린 돈은 이자가 붙는데 너희들이 갚는 돈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런 거는 이제 불공평한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시대에 100만 원을 빌렸다. 그때 100만 원을 빌린 거 하고 요즘에 100만 원을 빌린 거 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쵸? 조선시대에 100만 원이면 뭐 집도 뭐 엄청 큰 기와집을 살 수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쵸? 옛날의 돈의 가치하고 지금의 돈의 가치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빌린 돈의 가치나 너희들이 갚는 돈의 가치나 똑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낸 이 A라는 돈이 나중에 낸 이 A라는 돈보다는 더 큰 돈일 겁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이자율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현재 가치로 보면 이자가 한 번도 안 붙은 거지. 그런데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었죠. 한 번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자가 두 번 붙었잖아.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얘도 우리가 N번에 걸쳐서 돈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이 N개일 거야.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R의 몇 제곱? 자, 여기 그냥 A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갚은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얘네들의 합하고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빌린 돈은 얘는 우리가 처음 갚은 돈보다도 한 달 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얘보다도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하고 갚은 돈이 같아야지 공평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합하고 같습니다.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는 1 플러스 R이야. 그러니까 1 플러스 R에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은 A가 초항이고 그 다음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 A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 A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 놈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대출 상환하고 비슷한 것이 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 연금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돈을 먼저 내놓는 거야. 돈을 조금씩 내어 놓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야. 그게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금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연금. 자, 너희들이 뭐 A라는 돈을 은행에다가 이 돈을 계속 집어넣어 놓을 거야. 그래서 이 돈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돈을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얘네들의 합 있죠, 합. 얘네들을 몽땅 현재 기준으로 환산을 하시면 얘네들의 합이 SN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 SN을 이 순간부터 조금씩 우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돈을 못 벌잖아. 조금씩 우리가 이 모아놓은 돈을 거꾸로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은행에 내놓은 이 돈을 은행이 우리한테 조금씩 갚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출 상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금하고 대출 상환을 알고 있다면 이 연금도 그냥 해결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200만 원을 연이율 5%.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R은 0.05를 말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다음과 같이 예금을 한대. 단리로 예금을 한다. 그러면 물론 공식을 알고 있죠. 단리로 예금을 했을 때는 우리가 내놓은 원금의 1 플러스 NR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너희들이 200을 넣어놨어. 그러면 한 번 기다리면 이 200에 대한 5%가 붙습니다. 이자가. 200은 그대로 있고 이 200에 대한 5%, 0.05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으로 묶어보시면 1 플러스 0.05, 1.05가 되겠죠. 아, 그냥 이렇게 쓸까? 1 플러스 0.05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다렸어. 그러면 200에 1 플러스 0.05는 그대로 있고 이 원금에 대한 이자 200에 대한 0.05가 또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200으로 묶어보시면 1 플러스 0.05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20년 기다렸다. 그러면 200에 1 플러스 0.05 곱하기 20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1이죠. 0.05 곱하기 20이 1입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2니까 400이 되어 있을 거야. 4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복리로 예금하는 경우는 그때는 그 합이 뭐가 됐었냐면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이다.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식대로 안 하고 자 200을 넣어놨어. 그러면 한 번 기다렸잖아. 그럼 이 200에다가 이 200에 대한 0.05 얘가 이자로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200으로 묶어보시면 1 더하기 0.05니까 1.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다리면 자 200에 1.05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이 돈에 대한 그 전 턴에 있던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200에 1.05에 대한 이자 0.05가 이자로 붙는단 말이야. 그럼 또 얘가 공통이죠. 그래서 얘로 묶어보시면 200에 1.05로 묶어보면 1 더하기 0.05가 남는 거잖아. 너도 1.05죠. 그래서 200에 1.05의 제곱이 될 겁니다. 두 번 기다리면 제곱이야. 한 번 기다리면 1제곱이고. 그러니까 20년 기다렸기 때문에 얘는 200에 1.05의 20제곱이다. 얘가 바로 1 플러스 R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1.05의 20제곱은 2.65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200 곱하기 2.65가 되는 겁니다. 뭐 계산을 해보시면 530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단리로 계산을 하면 그냥 400만 원인데 이렇게 400만 원. 복리로 계산하면 530만 원이죠. 그래서 복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은행 예금은 복리로 잘 안 해줍니다. 요즘에는. 아시겠죠?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연율 5%로 그러니까 R이 0.05가 되는 겁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를 그리세요. 익숙해지면 안 그리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리세요. 처음에 이제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초에. 그 다음 초에 또 10만 원 집어넣고 그 다음 초에 또 10만 원 집어넣고 마지막 10번째 10만 원 집어넣고 이 순간에 돈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을 겁니다. 10에 1 플러스 R 그러니까 1.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거는 이자가 두 번 붙으니까 10에 1.05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쭉쭉쭉 해서 이 처음에 냈던 거는 이자가 몇 번 붙겠니? 얘는 항이 10개니까 1.05의 10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얘는 공비가 1.05입니다. 이놈 빼기 1분의 초항은 10의 1.05죠. 그 다음 공비 1.05에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0.05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1.05의 10제곱은 1.6으로 계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6을 1을 뺐으니까 0.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0.60으로 볼게. 0.60을 0.05로 나누면 얼마니? 12죠. 자,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1.05 곱하기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 계산해 보면 10.5고 여기다가 12를 곱해서 그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연이율 3%, R이 0.03인 거야. 복리로 예금을 하려고 한다. 첫 해에는 100만 원을 적립하고 둘째 해부터 적립금을 3%씩 늘려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2027년 12월 31일. 자, 얘는 1월 1일이니까 2018년 초입니다. 초. 그리고 얘는 2027년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2027년 초까지 돈을 낼 거야. 자, 총 몇 번에 걸쳐서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100만 원을 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100만 원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3% 늘릴 거야. 그러니까 1.03이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내는 거는 100에다가 이놈의 또 3%가 늘어나는 거니까 1.03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몇 번에 걸쳐서 냈을까? 자, 2018년 초에 낼 거고 쭉쭉쭉 2027 초에 낼 거야. 얘는 몇 개니? 2027에서 18을 뺀 다음에 1을 더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총 10번에 걸쳐서 돈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돈을 내고 한 턴을 기다렸다가 이 말에 모든 돈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10번째니까. 자, 보세요. 얘 2번째잖아. 얘는 3번째입니다. 그럼 이 10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100에 1.03에 9제곱이 되겠죠. 10제곱이 아니라 두 번째 1제곱, 세 번째 제곱이니까. 그치? 10번째는 9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 볼 겁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자, 이때는 이자가 한 번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이율 3%니까 1 플러스 R이 한 번 곱해질 거야. 1.03이 한 번 곱해집니다. 그래서 100에 1.03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것도 한번 써볼까? 그 바로 전에 있던 거는 100에 1.03의 8제곱이 되어 있겠죠. 얘는 이자가 두 번 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3을 두 번 곱하니까 100에 1.03의 얘도 10제곱이 되죠. 마찬가지 쭉쭉쭉 얘는 이자가 10번 붙으니까 100에 1.03의 10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것은 결국엔 얘가 10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03의 10제곱이 될 겁니다. 얘가 1.34야. 그러니까 1340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3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익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A만 원을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로 올해 초부터 10년 동안 매년 초에 적립을 해가지고 312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려고 한대. 그랬을 때 우리가 매년 얼마씩 돈을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처음에 A 집어넣고 초에 쭉 집어넣어서 A 집어넣고 초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말에 돈을 다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자가 한 번부터 A에 1.04가 되겠죠. 연이율이 4%니까 총 10번에 걸쳐서 내기 때문에 얘는 A에 1.04에 10제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공비가 1.04니까 1.04 빼기 1분의 초항 A의 1.04고 그 다음에 공비 1.04에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자, 이 값이 312만 원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는 1.5로 계산을 하지. 그러니까 얘는 1.5 빼기 1이니까 0.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0.04가 되죠. 자,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나눠볼게. 얘는 소수점 뒤로 2개 보내고 소수점 뒤로 2개 보내면 4분의 104거든?
그러니까 A 곱하기 자 104가 지금 4의 배수잖아. 26이죠. 26 곱하기 0.5. 0.5는 2분의 1입니다. 얘가 312야. 약분하시면 13이고 이 A라는 것은 13분의 312가 되는 거죠. 나눠지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3. 2로 하시면 26이고 52니까 4 하면 되죠? 그래서 이 A 값이 24입니다. 매년 24만 원씩 10번 집어넣으면 우리가 312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 1번. 얘는 이제 대출 상환, 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달 초에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어. 그리고 현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 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씩 6개월에 걸쳐서 갚기로 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고 10만 원만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에다가 우리는 90만 원을 빚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가게가 우리한테 90만 원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9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기다린 다음에 이 말부터 우리가 초에 샀잖아. 한 번 기다린 다음에 말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씩 갚는지 모르고 이렇게 갚아서 6번에 걸쳐서 이 돈을 딱 갚고 끝낼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이 갚는 순간, 이 순간으로 돈을 환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A는 그냥 A죠. 기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한 턴 기다린 값이니까 A의 이자가 한 번 붙을 겁니다. 그런데 월 이율이 1%야. 그러니까 얘는 1.01이 되어 있겠지. 얘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죠. 1.01에 제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낸 돈은 1.01에 몇 제곱이 될까? 항이 6개잖아. 근데 0승부터 시작이잖아. 얘는 5제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자, 그리고 이 90이라는 돈은 90에 이자가 몇 번부터? 1.01에 얘는 얘보다도 한 번 더 붙죠? 6제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얘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90에 1.06에 1.06이 아니라 1.01이죠. 1.01에 6제곱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겁니다. 공비가 1.01이야. 이놈 빼기 1분의 초항 A죠. 그 다음 1.01에 항의 개수 6개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1.01의 6제곱은 1.06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1.06이죠. 90 곱하기 1.06이 되는 거고 자, 얘는 0.01입니다. 0.01. 그 다음 A에 자, 얘가 1.06이니까 거기서 1을 빼면 0.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약분하면 6이고 6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6이 나눠지죠. 그쵸? 그래서 A라는 돈이 이 금액이 되는 거야. 이거 뭐 산수 계산은 너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씩 돈을 갚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2번입니다. 매년 초에 48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이 있대. 그러니까 초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돈을 받는 거야. 480 돈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2초에 또 480을 받을 거고 3년 초에 또 480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20초까지 480을 받을 거야. 그런 다음에 자 1번 보면 20년 후의 원리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때의 원리 합계를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얘가 1초고 자 2초야. 3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20초죠. 20년 후입니다. 이 돈을 받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자, 2초가 되면 얘는 딱 1년 지난 겁니다. 3초가 됐을 때는 2년 지난 거야. 그러니까 20초일 때는 19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0 말의 순간, 이 순간의 돈을 계산하라는 얘기지. 20년 후의 원리 합계니까. 그러면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어 있을 겁니다. 자, 480에 연이율이 6%니까 여기다가 1.0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낸 이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총 20번이니까 항이 20개여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은 1.06에 20제곱으로 끝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합 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공비 1.06 빼기 1분의 초항은 누구죠? 480에 1.06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 1.06에 항해 개수 20개죠.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1.06의 20제곱을 3.2로 계산하자라고 했으니까 3.2에서 1을 빼니까 얘는 2.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0.06이죠. 얘는 0.06입니다. 자, 그럼 얘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소수점 뒤로 2개 보낼 거고 얘를 소수점 뒤 2개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6분의 480에다가 얘는 이제 2개 보냈으니까 106이 되겠죠? 곱하기 2.2가 될 거야. 그래서 약분하시면 80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보시면 그 값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네. 18,656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8,656만 원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 돈을 참았다가 이 순간에 한 번에 받는다. 그러면 이만큼의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2번을 보면 얘가 올해 초에 한꺼번에 그냥 이 돈을 받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해서 이때 돈을 몽땅 받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몽땅 받는 이 돈을 내가 A라고 한다면 얘를 20년 기다리면 이 돈이 된단 말이야. 그치? 얘를 20년 전으로 빽하면 이 A라는 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돈을 20년 기다리면 A의 이자율이 6%니까 1.06에 20제곱 하면 이 돈이 나와야 돼. 18,656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얘가 되고 싶어? 그럼 얘를 누구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얘는 18656을 1.06에 20제곱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A가 되겠죠. 우리가 한꺼번에 받는 돈은 이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3.2로 계산하자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나눠보시면 되겠죠. 나눠보시면 5,83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